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친구들이 강력 추천해서 용기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초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동안은 초밥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전 남편이 초밥집을 운영했거든요. 음식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보기만 하면 전 남편이 떠올라서요. 예전부터 전 혼밥을 잘했어요. 전 남편 가게에도 좋아하는 초밥을 먹으러 거의 매일을 갔습니다. 네, 당연히 혼자서요. 보통 사람들은 날 음식을 자주 먹기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일주일 중 4번, 5번 정도 초밥을 먹었어요. 너무 자주 가니까 남편은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웃기죠? 그때는 진짜 아무런 감정 없었거든요. 사실 남편의 얼굴도 기억 안 날 만큼 초밥에만 집중했었어요. 어느 날 초밥을 평소처럼 쥐던 남편이 말했어요. 초밥 안 질리세요? 네? 안 질려요. 내일은 다른 거 먹으러 갈래요? 왜요? 내일은 장사 안 하세요? 저랑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니요, 저는 초밥 먹으러 온 건데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남편의 얼굴은 정말 웃겼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죠. 저는 겉으로 새침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좀 두근거렸어요. 저 사람 뭐야? 나한테 관심 있나? 의아했어요. 그동안 초밥을 엄청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쳤죠. 초밥집 사장이랑 결혼하면 평생 맛있는 초밥 먹겠네? 하고요. 저도 참 결혼 전에는 맑고 순진했네요. 그렇게 남편의 초밥은 맛있으니까 고백 아닌 고백은 거절하고요. 뻔뻔하게 저는 계속 가게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호감 표시를 하더군요. 제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요. 어쩔 때는 짧은 편지를 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부위를 더 준다거나 제가 오지 않는 날은 초밥을 퀵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먹는 것 앞에 장사 없는 저를 남편은 그런 식으로 꼬셨네요. 불타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저는 남편의 정성에 스며들어 버렸어요. 거의 매일 보니 남편과 정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본인이 해준 음식을 세상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좋아했나 봐요. 물론 결혼 후 남편의 초밥을 자주 먹는 일은 없었어요. 귀찮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당신 13일 안 잊었지?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잖아. 당신도 참. 우리 아빠 생신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같이 식사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장인어른 생신이셨지? 뭐 먹으면 되려나? 사실 나도 아빠도 당신 초밥 좋아하기는 하는데. 야, 그날 아침에 잠시 예약 주문 배달만 하고 문 닫을 거라고. 나보고 또 초밥 쥐라는 거야? 아니, 난 혹시나 하고 말한 거지. 아빠나 나나 당신이 해준 초밥 안 먹은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당신 초밥은 항상 제일 베스트잖아. 그냥 말이나 해본 거야. 식당은 내가 알아보면 돼? 근데 나보다 당신이 아는 것 더 많잖아. 내가 알아볼게. 대신 그날 우리 집 잠깐이라도 들러. 시댁 식구들 고생하는데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알겠어. 용돈은 따로 드릴 거니까 간식거리만 사가면 되겠지? 저는 결혼하고 임신을 바로 해서요. 그 해에는 시댁 김장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출산한 해에도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랑 저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언제나 고모들께서 김치를 챙겨주시거나 김치를 사 먹었죠. 사실 아빠랑 저는 김치를 많이 먹는 편도 아니라 김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요.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떤 김치든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시어머니 김치가 아니더라도요. 시댁에서 남편 먹으라고 줬던 김치들은 금방 동이 나서요. 제가 매달 남편 먹을 김치를 따로 구매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출출할 때 드시라고 커피랑 빵 사왔어요. 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고 서 있을 시간 없다. 얼른 옷 갈아입고 오너라. 네? 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뭐라고 서 있니? 바쁘다. 오늘 안에 끝내려면 서둘러야 해. 저기 방에 네 옷 준비해놨으니 빨리 움직여라. 제가 상황 파악을 못하자 시모는 제 등을 떠미셨어요. 신우는 제 딸을 봐준다며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요. 얼떨결에 옷까지 갈아입은 저는요. 아, 잠깐이라도 돕고 가라는 뜻이시구나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랑 약속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저는 중간중간 시계를 확인하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절인 배추를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하면서도요. 어머니, 12시인데 이제 가봐도 될까요?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아직 한참 남았는데? 오늘 친정아버지 생신이셔서요. 말씀드렸었는데 12시 반까지 만나 뵙기로 해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너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이때까지 한 번도 김장 안 돕고 김치만 얻어먹더니 지금 너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냐? 누군 허리가 빠지도록 배추 씻고 절이고 너는 계속 아무 고생 없이 대가 없이 내 김치를 먹겠다 이거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참여 못한 거잖아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난데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시모에 저는 놀라서 울먹였습니다. 지금 너 일부러 안 하려 하잖니? 친정아버지 생신이라고 몇 번이나 예, 너 정말 웃긴다. 몇 번 말해. 난 너 못 보낸다. 그렇게 알아라. 아니, 양심 있으면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빠지지 않고 도와야지. 참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처음에는 남편이 분명히 얼굴 도장만 찍고 오라 했습니다. 일찍 보내준다고도 말했고요. 결국은 안 보내줘서 아빠는 저를 기다리다가요. 남편이랑 둘이 식사를 하셨어요. 남편도 하필 예약 도시락에 문제가 생겨서 늦었더라고요. 친정아빠는 결국 쫄쫄 굶으시다 오후 늦게 점심을 드셨죠. 너무 속상했는데요. 아빠는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어요. 딸, 이제 엄마다 생각하고 시어머니 말 잘 들어. 아빠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 만약 앞으로 아빠한테 문제 생겼을 때 너한테 가족은 시댁 식구들밖에 없을 텐데 지금 미리 잘 보여야지. 아빠도 우리 딸내미 손맛 엄청 궁금하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김장 잘 도와드리고 와. 최서방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니까. 아빠, 진짜 미안해. 나랑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김치는 아빠 목 내가 가져갈게. 시모는 김장을 하는 내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다 하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시모는 식탁에 툭 던지듯이요. 큰 김치통 하나랑 작은 반찬통 올려놓고 말했어요. 큰 김치통은 내 아들 몫이고 그리고 이거는 네 친정아빠 갖다 줘라. 호랩이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김치를 나누느라 시끌벅적해서요. 제 말은 그대로 묻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요. 남편에게라도 말해야 분이 풀릴 것 같았어요. 아니,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셔? 우리 아빠 보고 호랩이래. 호랩이라니. 게다가 김치도 김장하다가 남은 짜투리 싸주셨어. 뭐? 진짜야? 아이씨, 내가 분명 엄마한테 많이 챙겨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김치만 생각했죠. 아니, 당신 김치는 이거고 우리 아빠 김치는 반찬통에 담아줬다고. 다행이네. 뭐? 다행? 말 다 했어? 내 말을 듣고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난 우리 아빠 생신도 못 챙겨드리고 하루 종일 네 집에서 개고생했어. 넌 뭐야? 너도 두 손 멀쩡하면서 왜 김장 안 도와? 네가 김장하고 내가 우리 아빠랑 식사했으면 됐겠네. 야, 사실 장인어른 생신보다 중요한 건 김장이야. 우리 집에서는 김장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전부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엄마가 화가 난 거야. 오죽하면 김장 안 시킨다고 거짓말하면서 널 불렀겠냐? 너 설마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나 김장 시킬 거? 그것도 모르고 난 멍청하게 빵에 커피에 돈만 주고 장창 썼네? 애초에 못 도와드린 대신 계속 김장 비용도 드렸어. 우리가 받은 김치보다 더 많이 드렸어. 올해도 당연히 드렸고 김장비도 주고 김장도 하고. 근데 돌아오는 게 이런 취급이야? 그리고 뭐? 우리 아빠 생신보다 김장이 더 중요한 행사라고? 진짜 너랑 너네 엄마 웃긴다. 어떻게 김치가 사람보다 중요해?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어차피 서방이 다 먹는 김치잖아. 아까워? 겨우 하루 고생한 네 노동이랑 김장비가 그렇게 아까워? 당신 참 속 좁다.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집도 있는 거야. 아마 우리 가족들 생일이었어도 똑같이 김장했을걸? 예외는 없어. 우린 김치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해.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징글징글했어요. 새삼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것도 유난이라 생각 들더라고요. 김치가 그렇게 좋아? 좋아. 그러니까 밥이나 좀 해봐. 흰 쌀밥에 김장김치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그래, 그렇게 좋다는 거지? 알겠어. 미안한 기색도 없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옛날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김치 싸대기 아세요? 그 장면처럼 김치를 당장 꺼내 남편 뺨을 휘갈기고 싶더라고요. 저는 분노를 참고 남편이 먹을 밥을 새로 했죠. 맛있다고 신나서 잘 먹더라고요. 남편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저는 두고 보자 했죠. 반찬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지. 그리고 김치볶음밥. 남편이 초밥 외에는 음식할 줄 모르거든요. 결혼하고부터는 식당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요. 아침 저녁 살뜰히 제가 정성스레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남편 하는 꼬라지를 보니 저도 바뀌어야겠더라고요. 장난해? 지금 어제 일로 복수하는 거야? 복수라니, 너 김치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걸 줘도 왜 난리야? 아, 됐다. 말을 말자. 와, 엄청 맛있겠네. 잘 먹을게. 남편은 얄밉게도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열심히 요리해줬어요. 밥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김치랑 김칫국이야. 이게 진짜 다야? 김치 좋아한다며. 좋아하지. 전날보다 표정은 굳었지만 역시나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반찬은 김치로 고정하고요. 고기 없는 김치찌개, 김치전, 볶음김치, 김치찜, 다양하게 김치 요리를 해줬습니다. 일주일쯤 됐을까요? 제가 묵은지를 씻어서 초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뒤에서 울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미안해. 잘못했어. 여보야, 그러지 마. 나 이제 김치 못 먹겠어. 자기 김치 사랑한다며 마음이 벌써 변한 거야? 김치보다 사람이 당연히 중요하지. 아버님 생신이 당연히 중요하지. 난 앞으로 시댁 김장할 때 절대 안 가. 다음 김장 때는 당신이 해결해. 약속해. 응, 약속할게. 그렇게 저는 김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잠깐 이혼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김치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꾹 참았던 것도 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저랑 나이차가 2살이었어요. 비슷하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요. 제 딸이랑 시조카가 동갑이었죠. 신우는 어느 날부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새언니, 요새 보니까 공동 육아가 유행이래요. 공동 육아요? 네, 애기들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대요. 엄마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육아 분담을 하면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아, 그래요?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육아 동지, 잘 부탁합니다. 네, 아가씨 저도 잘 부탁해요.
그때까지는 그런 신우가 귀여웠어요. 많이 힘들어서 우리 집에 왔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서로 힘이 되겠네 하고요. 신우도 저도 엄마로서 모든 게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공동 육아는 같이 하는 건데 신우의 밥도 제가 차리고요. 아이 둘도 제가 전부 돌봤습니다. 제가 밥을 차리면 설거지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드러누워 자더라고요. 저도 피곤하거든요. 제 딸 재우고 나면 단 20분이라도 눈을 붙였었는데 신우와 시조카 덕분에 아예 쪽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신우 덕에 저는 살도 엄청 빠졌습니다. 신우는 큰애 1명 추가로 키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합 3명의 아이를 케어하니 몸이 나만 할 리가 없죠. 아니, 집안꼴이 이게 뭐야? 당신 요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여보, 그게 아니라 설거지 또 안 한 거 봐. 뭘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거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아가씨가 먹은 거야. 내일부터 아가씨 우리 집에 못 오게 해. 뭔 소리야? 아가씨 말이야. 아마 나보다 어리니까 지금 더 힘들 거야. 육아도 살림도.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다 맡기면 안 되잖아.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말 못했는데 아가씨 매일같이 우리 집 왔어. 다 큰 성인 내가 아침 점심 다 해먹이고 애들도 내가 다 케어했어. 공동 육아하자면서 찾아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그때 세상이 핑 돌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밉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고생은 혼자 다 하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집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힘들다고. 아까 제대로 못 들었니? 네 동생 더는 우리 집 못 오게 해. 네가 안 막으면 나 진짜 집 나갈 거야.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목이 메이고 울컥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렇게 수액을 맞고 몸은 좀 괜찮아졌고요. 피곤이 너무 쌓여서 쓰러졌다더라고요. 신우도 남편이 말했는지 다행히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딱 사흘 지났어요. 띵동 소리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신우가 시조카를 데리고 집에 온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아가씨, 저 쓰러진 거 못 들으셨어요? 제 말은 안 들리는지 신우는 잠시만요 언니? 하고 통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시조카가 울든지 말든지 신우가 배고프든지 말든지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딸 낮잠을 재우려는데 신우가 다시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정신 차렸나 했죠. 그런데 시조카는 제 집에 덩그러니 놓고 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전 신우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언니, 저 친구들이 갑자기 불러서요. 언니 귀찮게 안 할게요. 밖에서 얼른 밥 먹고 돌아올게요. 아니, 아가씨. 신우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전원을 아예 끄더라고요. 한 번은 참기로 했어요. 홀로 육아하면서 얼마나 놀러 가고 싶은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가씨는 2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고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신우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이건요. 아가씨가 말한 공동 육아가 아니라요. 나 혼자 독박 육아하는 거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제 딸 보는 것도 버겁다고요. 왜 툭하면 아가씨 자식을 나한테 두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새언니, 왜 남매 사이를 이간질해요? 오빠한테 나 못 오게 하랬다면서요. 그 대가예요. 뭐라고요? 진짜 보자 하니까. 새언니 더 할 말 있어요? 그럼 또 전처럼 오빠한테 하면 되겠네요. 끊을게요. 적반하장, 건방진 신우의 태도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남편에게 화내니까요. 남편은 또 지 여동생 편만 들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왔다잖아. 앞으로 너도 그래, 눈치 보지 말고. 반대로 네가 약속 생겼다 해도 내 동생은 다녀오라고 할걸? 너도 똑같이 그래 보던지.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이 남매를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제 딸을 맡기기에는 신우하는 행동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또 찾아온 신우를 보고 저는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새언니, 화장실 좀요. 그 말에 저는 곧바로 제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이 눈에 밟혔지만요. 저는 막상 갈 곳도 없어서 집 바로 앞 카페에 갔어요. 그렇게 딱 1시간이 흘렀을까요? 너무 불안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아가씨? 제가 조심스레 부르자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어있는 신우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 정도면 내 마음을 이해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갑자기 튀어나온 시모에 깜짝 놀랐죠. 저는 차분히 상황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듣던 시모가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제 딸과 시족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자기 아들만 챙기더라고요. 제가 딸을 안아주려 하자 시모 저를 막았어요. 그리고 거칠게 밀쳐냈어요. 얘, 버리고 나갈 때는 언제고 어디 안으려 들어? 어머니, 지금 다 상황 들으셨는데도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어디 바락바락 대들어 대들긴? 정말 하는 행동이 무식하고 못 배워먹은 티가 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야 알지. 아니 엄마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내는 거 아니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애들이 울고 자지러져도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정말 열심히 키우셨거든요. 어디 가서 그런 말 안 듣게요. 저도 어디 모난 구석 없이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시집 와서 시모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수치스럽고 섭섭했죠. 시모와 신우는 제가 계속 악을 쓰자 돌아갔어요. 밤이 되어서야 남편을 붙잡고 억울하다고 울면서 말했죠. 어머님이 엄마 없이 자란 티난데 나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셔? 잘못은 아가씨가 먼저 했는데. 애초에 애 2명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 일이야. 네가 너무 찡찡거려서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 우리 엄마 갑자기 잘하는 너한테 시집살이 한 것도 아니고 다 너 하는 행동 때문이잖아 다. 그러게 왜 사서 내 동생이랑 불화를 만드냐? 저는 머리에 돌을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이곳에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얼른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야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 가게가 쉬는 날려 새벽같이 일어나 미리 싼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걱정됐지만 일부러 두고 갔죠.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몸소 느껴봤으면 했습니다. 친정 아빠는요, 딸내미가 새벽부터 연락 없이 와서 많이 놀라셨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아빠는 한동안 침묵하셨죠. 아빠께서는 평소에는 한없이 다정한 분이신데요. 직업 군인이셨어서 화나면 엄청 무서우세요. 얼마 안가 제가 없는 걸 확인한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대신 받으셨죠. 자네 무슨 낯짝으로 내 딸한테 전화를 걸었나? 네? 장인어른 그게... 난 내 딸 그 집으로 못 보내네. 자네 딸은 자네가 알아서 키우게. 자네 동생이나 자네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하던가.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가 있으십니다. 오해는 무슨... 끊게. 남편은 또 시모를 호출했는지요. 곧바로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어요. 그렇게 며칠 친정아빠 집에서 평온하게 지냈어요. 삼시세끼 아버지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요. 그러고 보니 우리 딸 살이 너무 빠졌다. 진작 아빠한테 말하지. 아니야, 이건 다이어트 한 거야. 에휴, 하늘에서 엄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빠랑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딸 행복이 제일 우선이야. 이혼하고 싶거든 언제든 말해.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오, 말만 들어도 아주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딸을 안아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보는 딸 얼굴만 봐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며칠 안 봤다고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시모 같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싫으면요.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사돈 양반한테는 미안하게 됐네요. 별거 아닌 일 친정까지 번지게 해서요. 지금 미안하신 거 맞으십니까? 예? 시모는 꼭 시비를 걸듯이 말했거든요.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모는 눈을 커다랗게 뜨더라고요. 험악한 아빠의 표정을 확인했는지 주춤하고요. 아니, 그게 글쎄 사돈 어른 무조건 딸내미 편만 들면 안 돼요. 전후 사정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전후 사정 다 들어보니 내 딸은 잘못한 게 없던데요. 자네가 말해보게. 내 딸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사돈 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돈이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네, 내 딸 울릴 거면 당장 이혼해. 그러자 시모가 말했죠. 아니, 소녀딸도 엄마 없이 키우고 싶으세요? 저희 아빠가 가장 약해지는 부분이었죠.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희 아버지 앞에서까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 엄마 안 계신 게 그렇게 싫으면 처음부터 결혼 허락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어머, 제 하는 것 좀 보세요. 눈 부릅뜨고 시엄마한테 따지는 모습 보시라고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예뻐해주죠. 아니 저러는데 어떻게 좋게 지내겠냐고요. 답답해라 원. 친정엄마라도 계셨으면 절대 이렇게 교육 안 했겠죠. 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우리 아빠 집에서 다 나가라고. 저는 딸을 안아들고 남편과 시모를 쫓아냈습니다. 그런 저를 친정아빠가 말리시는 것도 더 속상했어요. 다시는 안 돌아가. 아빠 왜 기죽어? 멀쩡히 부모 다 살아있는 저 사람보다요. 아빠 혼자 키운 내가 훨씬 더 잘 자랐다고요. 그 분노와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다른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누구세요? 어머, 아버님, 시아버지셨어요. 무역일을 하시는 시아버지께서는요, 1년에 2번 한국에 오시고요. 대부분 타국에서 지내세요. 한 번 오시면 2달 정도 한국에 지내다 가세요. 사돈어른,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집안에 가장이 없어서 미쳐 돌아가는지 모르고 제가 죄송하지요. 그동안 못 본 손녀딸 얼굴 보고 싶은데 없어서 물어봤더니 싸워서 친정에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귀한 줄 모르는 시어머니의 그 아들까지. 제가 눈물 쏙 빼도록 혼을 냈습니다. 그리곤 바로 달려왔죠. 뭘 어떻게 했길래 착한 며느리가 친정에 와 있나 싶었죠. 전후 사정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아가, 괜찮으면 내게 말해주겠니? 저는 시댁 식구들 중에도 제 편이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자주는 못 봬도 처음부터 아버님은 절 너무 아껴주셨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시아빠의 말에 눈물이 먼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죠. 별다른 말 없이 친정아빠와 시아빠가 괜찮다고 달래주셨습니다. 겨우 입을 땐 제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길길이 날뛰셨어요. 저희 아빠보다 더요. 저희 남편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지만요. 시부는 돈이 엄청 많으세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도 부인에게도 돈을 잘 안 쓰세요. 딱 한 가지씩만 지원해 주셨죠. 시모는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남편은 초밥집 건물, 신우는 신혼집 아파트를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시부 말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시부의 호출에 순식간에 남편과 신우, 시모가 왔더라고요. 당신 카드 일이네. 요즘은 골프가 재미없나 봐? 갑자기 여기까지 불러서 무슨 소리시람? 아니 당신 왜 그래요? 아니 당신이 며느리 괴롭히는 재미에 사는 것 같아서 옆편 애들이랑 하는 골프랑 쇼핑은 이제 흥미가 없어 보여.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네.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누가 괴롭혀요? 그치 새끼야?
저는 대답 없이 쭈뼛거렸어요. 그러자 시모 눈이 또 희번득 하더라고요. 저 눈빛 봐. 아주 며느리 잡아먹겠네. 아이고,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시모는 바로 겁먹어서 땅에 엎드리더라고요. 친정아빠와 저는 눈앞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독했던 시엄마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요. 그리고 너. 예, 아빠. 시부는 곧바로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드냐? 네? 아, 그게 아니라요. 난 좋은 마음에 언니한테 갔는데요. 언니가 오빠 집으로 오지 말라잖아요. 공동육아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서로 좋은 건데. 공동육아? 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 입 다물지 못해?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공동육아한 거 맞냐? 네? 공동육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근데 언니가 내 맘도 몰라줘서 너무 미웠어요. 잘못했어요. 으이그, 꼴도 보기 싫다. 너 아파트 도로 내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가씨도 깨갱해서는 시모 옆에 무릎을 꿇었죠. 남편은 이미 시부가 부르기도 전에요. 무릎을 꿇고 기다리더라고요. 네가 제일 못됐고 제일 못났어. 아냐? 네, 아버지, 맞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말이야, 아주 치사해. 혼자 살겠다고 엄마 동생 버리고 먼저 무릎을 꿇어? 새애기한테도 어떻게 했을지 뻔하다 뻔해. 아버지, 부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비굴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쌤통이었죠. 남편과 시모, 시누는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더라고요. 저랑 친정아버지는요, 시아빠가 편들어주고 대신 화내줘서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딸이 아직 많이 어려서 덜컥 이혼하자니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무조건 선한 사람 편이야. 그러니까 힘들면 바로 내게 말하거라. 이혼도 도와주마. 그렇게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고요. 제 생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남편이랑 서먹하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나기도 해서요. 이번 생일은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웬일로 남편은 쉬는 날이라고 아이까지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시아빠 덕분에 조금은 바뀌었다 생각했습니다. 아빠, 서연이 안 봐줘도 돼요. 그이가 봐준대요. 그래? 아빠가 봐줘도 되는데. 아빠도 그날 약속 원래 있었다면서요. 잘 됐지 뭐. 그런데 생일 당일날. 어떡하지? 단체 손님 때문에 안 되겠는데? 뭐야, 쉰다며. 나보다 단체 손님이 더 중요해?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 사람들 거의 전부 단골이라서 거절하면 이미지 나빠진단 말이야. 매출 떨어진다고. 아니, 왜 되려 나한테 성질이야? 나한테 약속하지나 말던가. 그럼 내 이미지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 장인어른한테 서연이 맡겨. 아니, 자기는 어린애도 아니고 생일이 그렇게 중요해? 결혼을 했으면 내조를 할 생각을 좀 해라. 내가 나조차고 이래? 당신이랑 서연이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아빠한테는 당신이 봐준다고 해서 이미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생일 1년에 한 번인 거. 그것도 이런 취급해야 돼? 으이그,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화해봐. 나랑 싸워서 해결될 일 아니잖아. 몰라, 나 늦었어. 지금 나가야 돼. 신랑은 책임감 없이 그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빠께 전화하니 아빠도 약속 때문에 멀리 계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빠의 말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최소방은 참 장인에 이어 부인 생일까지 못났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녁에는 온다니? 절대 배달로 식사 때우지 마라. 귀하디 귀한 너 태어난 날인데 본인 가게 손님 식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야. 아빠,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너한테까지 그럴까봐 말해야겠다. 너 저번에 시댁에서 김장한 날 말이다. 응, 아빠 생일이셨잖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배달 삼겹 시켜주더라. 구워주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배달 삼겹 시켰다고 당당히 말하더구나. 뭐? 열받아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감히 장인어른 생신날 배달 삼겹살을요? 제가 한 번은 임신하고 너무 덥고 입덧이 심해서요. 삼겹살 먹고 싶다고 구워달라는 남편한테요. 배달 삼겹이라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노발대발 화냈었거든요. 하늘 같은 서방한테 배달 삼겹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놓고 장인어른 생신날 어디 가게에 모신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배달 삼겹이라니. 당장 가게에 찾아가 머리채를 다 뽑고 싶더라고요. 저는 냉수를 들이키곤 겨우 진정했습니다. 우선 친구들끼리 뷔페에 가라고 연락했어요. 딸이 부쩍 칭얼거림이 심해서요. 뷔페 가면 저도 친구들도 제대로 못 먹을 거 알았거든요. 게다가 남편 일까지 더해져 제 목구멍은 이미 닫힌 상태였죠.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 친구들은 자기들도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맛있는 거 사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뷔페 안 가는 게 더 속상했어요. 그래서 꼭 저 대신 예약한 뷔페 먹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죠. 너희 안 먹고 오면 말이야, 나 문 안 열어줄 거야. 나 때문에 안 먹고 오면 나 더 비참해. 그니까 맛있게 먹고 인증샷까지 보내? 난 저녁에 신랑이랑 먹으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응? 이 기집애가 진짜 고집은 세서. 알겠다, 알겠어. 그럼 금방 먹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네가 좋아하는 초밥집에서 초밥 왕창 포장해 갈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슬펐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친구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너희들 진짜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니까. 소연아, 너 남편 오늘 일 갔다고 했지? 응? 아, 갑자기 근처 회사에서 단체 예약했거든. 그 사람들이 워낙 단체로 단골들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근데 왜 여기 있지? 어? 뭐라고? 아, 야, 바꿔봐봐. 내가 말할게. 또 다른 친구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바꿔봤더군요. 야, 저 미친. 네 남편 왜 여기 있냐? 네 시엄마도 보이더라? 너 빼고 단체로 룸에서 식사하고 있네. 내가 가서 깽판 놓을까? 룸은 예약해야 하잖아. 지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뭐야 저것들 진짜? 야, 잠시만. 일단 모르는 척 해줘.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볼게. 저는 곧장 친구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계속 전화를 수신거부로 넘기더라고요.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바쁜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내가 도와주러 갈까? 뭐? 뭔 소리야 갑자기? 서연이 아빠가 봐준대. 바쁘지? 내가 자기 도와주러 갈게. 야야야, 오지 마. 왜? 오지 마. 오늘 분위기 보니까 중요한 업무 얘기도 하시고 프라이빗한 식사라 너 오면 불편할 거야. 그래? 끊어라. 전화하지 마. 사시미 뜨다가 나와서 받았잖아. 그래. 사시미 조심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사시미 들고 찾아가고 싶었어요. 대신 저는 다른 걸 품에 쥐고 호텔로 향했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소연아, 너 대신 우리가 따져줄까? 야, 소연, 너한테는 이 언니들이 있어. 기죽지 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나도 가만 안 둬. 저것들 뭔 사정이 있던 간에 감히 내 친구한테 이런 취급을 하다니. 제 친구들은 제각기로 저 대신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댁의 만행들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한 명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나 괜찮아. 내가 할게. 어디야? 친구들이 가르쳐준 룸의 문을 열었더니요. 남편은 귀신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깜짝이야. 당신 뭐야? 신우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렸고요. 시무와 신우는 제 눈을 피했어요. 여기 오늘 제 생일인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야. 남편이 제게 꽥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이 나타났죠. 나가서 얘기해. 그리고 뒤에 누구야? 안녕하세요. 결혼식에 뵙고 처음 뵙네요.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대요? 친구들은 제 양쪽에 보디가드처럼 섰어요. 신우는 친구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웃겨 진짜. 새언니, 지금 이건 뭔 상황이에요? 오늘 저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깽판 쳐요? 참나, 남의 잔치에 친구들까지 끼고 와서는 참 끼리끼리 논다. 저는 남편을 노려봤죠. 집 가서 얘기하자. 어? 약속 파토낸 것도 화가 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서 굳이 생일인 나 빼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당신 진짜 최악이다. 내가 싫다 했어요. 내 기념일이잖아요. 이런 날까지 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혼자 오라고 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래요? 선 넘는 행동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꺼져요. 어머, 태연이한테 말하는 꼴하지 마. 진상짓 다 하더니. 제 친구들이 한마디씩 비난하자 신우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남편은 질린다는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결혼했어도 모든 자리에 네가 낄 수는 없어. 안 창피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친구들까지 데리고. 이만 다들 가주시겠어요? 나는 네 부인이잖아. 난 네 사람이잖아. 근데 너가 날 안 챙기면 누가 날 챙기니? 내 생일까지 이랬어야 했어? 우리 아빠도 모자라서. 장인어른은 참 어른답지 못하게 또 그걸 너한테 일렀어. 네 성격 알면서. 아, 너네 집 진짜 질린다. 저희 아빠께도 모욕감을 준 남편,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챙겨온 선물을 남편 머리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내 마음이야. 니네 식구들이랑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자 시모와 신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흘러내리는 매콤한 국물 때문에 남편은 눈을 쉽게 뜨지 못했죠. 물티슈 없어? 눈 따가워. 당신 정말 돌았어? 돌았지. 마음 같아서는 여기 앉은 모두한테 뿌리고 싶은데 나랑 내 친구들한테 튈까봐 참은 거야. 너랑은 이혼이야. 이 말 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내뱉으니 시원하다 아주. 저는 그렇게 친구들이 도와줘서요. 아기 짐과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아빠는 저랑 친구들을 보고 놀라고 상황을 듣더니 탄식했어요. 친구들은요, 남편이 친정 아빠께 배달 삼겹을 시켜준 걸 알고 대신 멋진 계획을 세워줬어요. 그 다음 날까지 시댁에서 별다른 연락이 안 왔습니다. 남편도요.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곧장 드렸죠. 아버님, 곧 생신이잖아요. 다시 출국하시기 전에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친정에 초대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요. 영문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아버님 따라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기분이 풀린 줄 알았나 봐요. 여보, 아버지 생신 미리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시모랑 신우는 내 눈치를 보느라 눈알만 요리조리 굴리더군요. 친정아빠도 어서들 드시라고 시댁 식구들을 맞이했어요. 거실 바닥에는 배달 삼겹을 미리 깔아놨습니다. 시아버지 빼고 모두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편하게 드세요. 이게 무슨 일이니, 아가? 남편은 잘못을 아는지 본능적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보아하니 시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하늘이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계속 저었어요. 아, 아버님, 친정아빠께서 엄청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요.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주문했죠. 아니, 제가 시댁에서 김장하는 날 아빠 생신이셨거든요? 어머님께서 집에 절대 못 보내준다고 하셔서요. 남편이 대신 아버지 모셨는데, 글쎄, 이 배달 삼겹으로 대접했다네요. 그리고 김치도 필요하시죠? 이거는 전에 어머님이 챙겨주신 김장하다 남은 짜투리예요. 저희 아빠 드시라고 특별히 찌꺼기만 챙겨주셔서요. 안 먹고 아껴놨어요. 삼겹살이랑 드시면 딱이겠네요. 제 말에 시아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혹시 골프 치십니까? 실례지만 골프채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더 좋은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또 바닥과 한 몸이 됐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럼 안 돼요. 다 죽어요. 나 창피해서 너거들이랑 못 살겠다. 오늘 끝장 보자. 다행히 저희 아빠는 골프를 치지 않으셔서요. 친정집에 골프채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시부는 말로 모두를 제압하셨어요. 세아가 이혼해라. 제발 내 아들이랑 이혼해다오. 저런 파렴치한 놈은 일찍이 헤어져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사돈어른. 시부가 무릎을 꿇자 신우도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정아빠가 시부를 일으키려 해도 절대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남편과 신우 그리고 시모는요. 저와 친정아빠께 손이 발이 되도록 아주 싹싹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보이면서까지요. 그제서야 시부는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잘 이혼했습니다. 시아빠가 다 도와주셨어요. 베이비시터도 구해주셔서요. 저 회사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양육비는 따로 남편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부가 양육비 안 보내면 자기 건물에서 쫓아낼 거라고 으름장 놓았대요. 따박따박 약속한 날짜에 입금 잘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 시모는 시부 카드 뺏기고요. 제 전 남편, 아들이랑 같이 산대요. 원래 살던 시부 집에서도 쫓겨난 거죠. 그리고 아버님 건물이라 남편이 가게 월세도 안 냈었거든요. 이제는 월세 낸다네요. 저랑 살던 신혼집도 뺏기고요. 신우는 시아빠가 해주신 아파트를 원래 몇 년 뒤에 증여받기로 했었는데요. 시아빠가 절대 못 주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해서 빌고 빌어서 월세 내면서 살고 있대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시부가 신우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 자금도 안 해주신대요. 시부는 요즘도 전화 와서요. 그렇게 시댁 사람들 소식 전하며 손녀 안부도 물으세요. 시부는 멀쩡한 한가정 파탄낸 죗값 잘 치르고 있다고 항상 저를 달래주셔요. 피가 섞인 것만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시부도 어머니 없이 자라셔서 제가 항상 애틋하셨대요. 계속 제 편이셨던 시부 덕에요. 제가 그나마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시어머님이란 존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존재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됐었는데요. 저처럼 고부 갈등 심한 분들 계실까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처럼 고부 갈등으로 고생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한 마음도 있지만 제 고민거리를 덜어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면 고부 갈등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성격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해도 한 번쯤 고부 갈등을 겪는다고 하던데 전 몇 년 동안 제대로 경험하게 됐네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월드인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외동아들로 형제가 한 명도 없는데요. 게다가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18살 때 제 남편을 낳았다고 해요. 남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머님께서 어릴 때 같은 학교 남학생과 실수로 잠자리를 가졌고 그 후 오로지 어머님께서 남편을 책임졌다고 해요. 남자 쪽에서 당장 애 지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낙태 비용만 받고 결국 애를 지우지 않았다네요. 어머님은 그런 남자와 평생 살 바에 그냥 본인 혼자 책임지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고 해요. 남편은 살면서 아버님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님 쪽에서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봤으면 한다고 말했음에도 오히려 남편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해서 엄청 곱게 자랐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의젓하고 참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을 보면 어머님도 참 선하고 좋은 분이겠다 싶었거든요. 전 제 시어머님 될 사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셨고 남편 누나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남편과 18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동안일 수 있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마인드 자체도 엄청 젊으셨고요. 근데 그런 어머님께선 정말 남편에 대한 애정이 깊으세요. 아무래도 남편을 혼자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한 분이라 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고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어머님을 찾아뵌 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결혼 반대를 심하게 하셨거든요. 절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제가 짐승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나 이 결혼 반대야. 뭐하러 그 힘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그냥 연애만 해, 연애만. 엄마, 도대체 왜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게 반대하는 건데 이유나 들어보자. 그냥 싫어. 너가 결혼하는 거 자체가 싫어.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결혼 안 하면 죽는 병이라도 있니? 엄마는 이제껏 혼자서 너 키웠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 그냥 둘이 연애만 해. 엄마, 이제 나 30도 훌쩍 넘었는데 결혼 안 할 수 없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으라고? 나 평생 혼자 살기 싫어. 엄마도 이제 나 다 키웠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도 좀 하고 그래. 나 평생 엄마 부양할 자신도 없어. 너 이제까지 키워준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 버리겠다는 말이잖아. 아들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 사실이네. 너가 얼마나 여우 같으면 내 착한 아들이 나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니? 엄마, 말 가려서 하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서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막말하고 무작정 결혼 반대하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엄마 허락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어머님은 자기 아들 뺏기는 기분이 든다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절대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무조건 결혼 반대라는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동안 어머님을 찾아뵙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남편한테 수백 통 전화를 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남편한테 이모가 5명이나 있는데요. 어머님이 막내라고 합니다. 남편을 자기 자식처럼 많이 보살펴주신 이모님들께서 어머님이 저의 결혼을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첫째 이모님이 대표로 나서기로 했어요. 첫째 이모님께서 시어머님과 저, 남편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최미숙, 너 경찬이 결혼 반대한다며? 도대체 왜 이 결혼 반대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경찬이 여자친구 참 참하고 예의 바른 처자더만. 결혼 반대하는 이유나 좀 들어보자. 내 아들 주기 아까워서 그렇지. 내가 이제까지 애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내 청춘 다 바쳐 키운 내 새끼야. 너가 키우긴 뭘 키워. 거의 내가 다 키운 거지 뭐. 너 경찬이 낳았을 때 고작 나이가 18살이었어. 그 당시 내 나이는 30살이었고 18살 때 너 사춘기 심하게 왔을 때라서 경찬이 거의 돌보지 않고 놀기 바빴잖아.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경찬이 불쌍해서 내가 다 키웠어.
너가 이제까지 경찬이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결혼 반대하고 지랄이니? 언니, 말 참 섭섭하게 한다. 그래, 언니 말대로 나 경찬이 낳기만 했지 언니가 거의 다 키운 놈이야.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인데 내가 결혼 반대도 못해? 경찬이 평생 이렇게 너 옆에 끼고 살겠다고? 너 진짜 욕심 과하다. 너 하나 행복하겠다고 아들 행복까지 뺏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 그렇게 욕심 많은 상태로 늙으면 추하다는 소리밖에 못 들어. 경찬이가 우리한테도 결혼 허락 받으러 왔을 때 울더라 너 때문에 힘들다고. 지금 이 여자친구랑 결혼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더라. 그러니까 너 욕심 덜어내고 허락해줘. 내가 봐도 좋은 애 같아. 이모님들 도움 덕분에 저와 남편은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결혼 허락을 받는 것부터 순탄치 않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뒤로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머님이 정말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요. 아까 말한 그대로 제 시어머님은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 젊기도 하고 워낙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시라서 항상 주변에 남자가 많았어요. 끼도 엄청 많으신 분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을 때 어머님께서 술김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제 남편 몰래 만난 남자가 엄청 많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학생일 때는 한창 예민할 때니까 엄마가 연애한다고 하면 싫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최대한 연애하는 걸 비밀로 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남편 키울 때 일을 잠깐 쉬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생활비 전액 다 지원해줄 정도로 능력 좋은 남자들 위주로 만났다네요. 지금은 남편한테 숨기지 않고 연애를 자주 하고 계신답니다.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명품 선물을 엄청 받아오세요. 저도 살면서 본 적이 없는 비싼 명품 가방을 받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경영하고 있는 CEO인데 연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길래 저희 부부는 바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숙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아드님이 너무 잘생기셨네. 그렇죠? 제 아들, 저 닮아서 인물이 훤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직 철이 없지만 그래도 착해요. 앞으로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말고 우리 미숙 씨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 옆에 계신 분은 그 말로만 듣던 며느님이시구나. 며느님이 미숙 씨보다 더 미인인데?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남자친구께서 제 칭찬을 해주시며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특히 남편과 성격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분께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남편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서 말이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어머님의 남자친구 세 사람은 웃으면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 혼자만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그러네. 엄마 어디 아파? 아프면 내가 약이라도 사줄까? 내가 얘보다 못생겼어요? 뜬금없는 어머님의 물음에 남편, 어머님의 남자친구, 저 모두 당황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습니다. 전 어머님의 물음에 바로 눈치챘습니다. 어머님의 남자친구분께서 제 칭찬을 했던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정말 얘가 저보다 이쁜 것 같냐고요. 어떻게 제가 얘보다 못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던 거였어요? 아, 당연히 우리 미숙 씨가 예쁘죠. 맞아요. 당연히 어머님이 더 아름다우시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야, 너 지금 이 사람이 너 칭찬 좀 했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 엄마, 왜 그래? 오늘 좀 예민한 것 같네? 예민하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가뜩이나 얘가 내 아들 뺏어가서 그것 때문에 기분 언짢은데 이제 내 남자친구까지 뺏어갈 작정이네. 괜히 소개해준 것 같아. 우리 그냥 가요. 얘랑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어. 어머님 질투가 또 도졌어요. 어머님의 남자친구가 제 칭찬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두고 남자친구만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유로 저한테 무작정 화를 내신 어머님 때문에 어이가 없던 저와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어머님이 제 전화를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날 이후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게 됐는데요. 남자친구분께서 어머님 성격 하나 받아주기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며느리한테까지 심하게 질투하는 여자, 이제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고 해요. 그날 어머님께서 남자친구 되시는 분을 엄청 쥐잡듯이 잡았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얼굴만 이쁘지 질투 많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를 왜 만나고 있었을까? 현타가 심하게 와서 남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어머님께서 며칠 동안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엄청 애를 썼지만 남자친구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네요. 그 당시 어머님 남자친구였던 분께서 저희를 만난 날 하나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건 아니었다고 해요. 회사 여자 직원과도 연락을 못하게 막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며느리한테까지 질투하는 걸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말한 거였다네요. 근데 어머님은 그 이유도 모르고 끝까지 저 때문에 헤어진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 이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른 남자친구 만나서 연애하셨어요. 저한테 삐져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렸는지 이젠 제 전화도 잘 받으시고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어머님이 남자친구 바뀔 때마다 저희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거절했어요. 또다시 어머님 질투를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더한 일이 저희 부부한테 찾아오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 나름 유명한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제 월급이 두세 배는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벌진 않아요. 남들보다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닌데요. 근데 어머님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보다 며느리가 사회에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아들이 기죽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현재 본인은 집에서 놀기만 하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 반면 며느리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돈도 잘 버니까 자격지심이 있으셨나 봐요. 처음엔 어머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티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연봉이 자꾸 오르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약이 오르셨나 봐요. 근데 정작 남편은 그런 거에 있어서 자격지심 전혀 없고 오히려 절 응원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났어요. 용돈을 달라는 횟수가 늘고 게다가 엄청 큰 액수를 가진 선물도 서슴없이 사달라고 했어요. 이진아, 나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필리핀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서 말이야. 나 100만 원만 줄 수 있니? 네? 100만 원이요? 어머님, 저 지금 그렇게 큰 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어머님께 50만 원 용돈 드렸잖아요. 야, 그 돈이 아직도 살아있겠니? 내가 일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고작 50만 원 받았다고 그걸 그대로 모아놨겠냐고. 시엄마한테 100만 원도 주기 아까운 거야? 아까운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께 당장 드릴 100만 원이 없어요. 갑자기 100만 원 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너 돈도 그렇게 잘 버는 애가 고작 100만 원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너 그 많은 월급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니? 아니면 있으면서 없는 척이라도 하는 거야?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저축해요. 월급도 받으면 절반 이상 무조건 저축하고요. 한 달에 쓸 생활비만 딱 빼놓고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 없어요. 정말이야? 너 지난번에 친정집에 이것저것 사다 주는 것 같던데? 그럼 그건 뭔데? 친정엄마가 최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홍삼 한약 맞춰준 게 전부예요. 저 우리 친정집에만 이것저것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해줬으면 어머님께 더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50만 원 드린 거 말고도 자주 용돈 드리잖아요. 작년 이모님들이랑 여행 가신다길래 500만 원 용돈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껏 어머님께 해드린 게 없고 친정 부모님한테 해드렸다고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정말. 그러지 말고 100만 원만 좀 줘봐. 나 이미 애들이랑 필리핀 놀러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아, 제발. 어머님 명품백 하나 팔아서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첫째 이모님께서 어머님께 용돈 주셨다면서요. 야,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말을 해. 더럽고 치사해서 너한테 100만 원 안 받고 만다.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애가 왜 이렇게 치사하게 노냐? 돈 많이 번다는 거 순 다 뻥이네, 뻥이야. 너 어디 가서 돈 많이 번다는 말 하고 다니지 마라. 응. 어머님은 절 졸지에 쫌생이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항상 시중에 몇백만 원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돈이 있었다면 바로 드렸겠죠. 전 항상 저축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항상 많지가 않거든요. 당장 적금 깨서 어머님 여행을 보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저한테 듣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우리가 은행인 줄 아는 모양이라며 그날 바로 어머님께 따지더라고요. 엄마, 희진이한테 100만 원 달라고 했다며? 우리한테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희진이 돈 많이 벌잖아. 너보다 3배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100만 원쯤 갖고 있는 줄 알았지. 있어도 그렇지. 그걸 왜 엄마한테 줘야 하는데? 희진이가 원래 돈 있으면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이 있어서 급한 일이 아니면 되도록 그 큰 금액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아. 작년에 엄마 이모들이랑 여행 갔을 때도 그거 그냥 보내준 거 아니야. 희진이가 엄마랑 이모들 여행 보내주고 싶다고 1년 동안 여행 적금 따로 들어놨던 거였어. 희진이는 돈 있다고 막 쓰지 않아. 그렇게 계획적으로 쓴 덕분에 엄마 작년에 여행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거였고,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잔소리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냐?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그냥 엄마한테 돈 주기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걸 요란하게 말하네. 끝까지 내 말 못 알아듣네? 그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 용돈 한 번 받기 더럽게 힘드네. 제 좋은 회사 들어갔다는 거 다 순 뻥인 것 같아. 저런 애가 어떻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 혹시 몸 팔아서 그 회사에 입사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분명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애를 뭐하러 뽑았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몸 팔아서 회사 입사했다니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엄마, 말 가려서 못해? 못 배운 사람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은데. 아, 당장 사과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정도로 얘가 너무 쪼잔하니까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잖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만약 이모들이 엄마한테 그런 말 했으면 엄마도 엄청 난리쳤을 게 분명하잖아. 난생 처음으로 전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정말 무섭게 화를 냈었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달려드니까 어머님은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본인이 한 말이지만 본인도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결국 마지못해 사과하시더라고요. 이날 사건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과 대면대면하며 지냈어요. 사실 제가 크게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어머님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한참 지난 후에 어머님이 이모님들과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검진 결과가 나올 때가 됐을 무렵에 어머님께서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와 제 남편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살면서 어머님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걱정됐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얘들아, 나 유방암이란다. 지난번에 너희 이모들이랑 같이 건강검진 받은 거 알고 있지? 나만 유방암이래. 어쩌면 좋니? 네? 유방암이라고요? 그럼 당장 치료 받으셔야죠. 왜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돈이 있어야 수술을 하지. 희진아, 혹시 돈 있으면 내 수술비 빌려줄 수 있니? 내가 수술 받을 돈이 없어서. 당연히 드려야죠. 자기야, 지금 당장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 주말도 입원 가능하겠지? 아니야, 이모가 같이 가준다고 했어. 내 통장으로 입금만 미리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 마.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는 게 마음 편한데. 아니야, 너희들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내가 수술 받고 난 뒤에 좀 괜찮아지면 그때 병원으로 부르든지 할게. 알았지? 어머님은 우리가 병원에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끝까지 다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모님이 같이 가신다는 말에 그 말만 믿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분명 수술받은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어머님이나 이모님들께서 전화가 없으시길래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 걸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대로 어머님께 바로 전화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병원에 같이 있기로 한 첫째 이모님께 바로 전화했었는데요. 희진이니?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어머님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연락이 없길래 무슨 일 있는 건가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어? 수술이라니? 너희 시엄마 수술 받은 적 없는데? 수술 받는다고 했어? 지난달에 어머님이랑 이모님들 다 같이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그때 유방암 진단 받으셨다고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면서 저한테 수술비 받으셨거든요. 제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첫째 이모님께서 같이 가주기로 했다고 같이 갈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걔 완전 건강하다고 결과 받았었는데. 얘, 어제 나랑 통화 한번 했었거든? 어제 술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던데 아주 이 계집애 너한테 수술한다고 뻥치고 그 돈으로 이제까지 실컷 놀았나 보네. 네? 유방암이라고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방암은 무슨 개뿔. 내가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물어보지. 너도 바보같이 그걸 다 믿고 그대로 돈 줬어? 아휴, 일단 알겠어. 내가 너 시엄마한테 모른 척하고 전화해서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일단 너도 가만히 있어봐. 첫째 이모님은 말씀으로는 저희 어머님은 완전 건강하다고 합니다. 유방암 진단 받은 적도 없었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천불이 났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엄마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다고 했고요. 다행히 첫째 이모님께서 어머님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첫째 이모님 집으로 갔었는데 그 집에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어머님은 굉장히 많이 놀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여길... 엄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냐고. 어머님, 당장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언니가 얘들 여기로 불렀어? 야, 너 애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뺏을 돈이 없어서 자식들 돈을 뺏어? 아이고 더럽다 더러워. 자식들 돈으로 노래방, 술집 이런 곳이나 다니고 참나. 엄마, 당장 설명해. 유방암 걸렸다고 당장 치료받아야 한다며.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래, 나 수술 안 했다. 돈 갖고 싶어서 그랬어. 너희가 하도 용돈 안 주길래 돈 받고 싶어서 거짓말 좀 했어.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엄마가 이번에 수술 받는다고 가져간 돈만 500만 원이야. 그
그 돈이 큰 돈인 줄은 알고 있어? 돈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지. 암에 걸렸다는 핑계로 돈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난 엄마 정말 암에 걸린 줄 알고 하루하루 얼마나 걱정했는데. 예전에 내가 1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줬으면 됐잖아. 그때 돈 달라고 했을 때 곱게 줬으면 내가 이런 거짓말도 안 했지. 넌 왜 항상 날 나쁜 년으로 만드냐? 어이없네. 지금 당장 500만 원 돌려줘요. 없어. 이미 다 썼는데 어떻게 주니? 그 돈 어디에 썼는데? 노는데 다 썼지. 어디에 쓰겠니? 남편이 카드 내역서 등 모두 확인한다며 꼬치꼬치 캐물은 결과 어머님이 돈을 쓴 행방에 대해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받아간 500만 원을 모두 남자한테 올인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친구들과 함께한 노래방에 갔다고 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래방에서 선수 그런 일을 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고작 25살이라네요. 그런 남자와 놀면서 저에게 돈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모두 다 썼다고 들었어요. 25살 남자 하나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다 썼다고? 엄마, 미친 거 아니야? 나보다 어린 놈한테 미쳐서 500만 원을 그 자식한테.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얘들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 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 너 당장 애들한테 사과 못해?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엄마한테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 돈 제 돈이에요. 어머님한테 당연히 드릴 이유는 없네요.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수술해서 그 돈 쓴 게 아니라면 당연히 돌려주셔야 할 돈 맞아요. 참나, 그 돈이 뭐라고. 그래, 내가 당장 줄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야. 나 이번에 새 남친 만났어. 그 남친 엄청 부자거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빼서라도 갚는다 갚아. 500만 원이 뭐야? 그동안 너희한테 가져갔던 돈들 전부 갚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 도둑년 취급하지 마.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나 보네. 엄마, 그 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맞고 앞으로 우리 볼 생각 절대 하지 마. 나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래. 엄마 말대로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돈 갚으세요. 분명 엄마 입으로 500만 원 말고도 그동안 우리한테 빌려갔던 돈들 전부 갚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빨리 주기나 해. 어머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껏 본인이 우리한테 가져갔었던 돈 전부를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 그 돈 전부 받아도 괜찮은 걸까 물어봤었는데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거고 어차피 남이 된 마당에 그 돈 맞는 게 맞다며 모두 받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많이 실망하고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졌다고 하네요. 중간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모님께서도 차라리 보고 살지 말라고 그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날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후 어머님이 제 통장에 1억이란 돈을 입금하셨는데요.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말한 그대로 전셋집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려받은 전세금을 그대로 저한테 전부 주신 거였는데요. 돈이 입금된 이후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 돈 받고 꺼져라.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며느리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거라. 너희 말대로 우리 앞으로 보고 살지 말자. 나도 나 지켜줄 남자 잘 만나고 있으니 너희는 평생 그렇게 쪼잔하게 잘 살렴.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 내용 그대로 어머님께 문자 받았다고 합니다. 이모님 말로는 어머님보다 5살 많은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모님들이 보기에 관상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팔뚝에 문신이 한가득 있고 게다가 건들건들하게 다니는 걸 보니 건강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입고 다니는 옷이나 끌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전세금을 우리한테 선뜻 내준 이유가 다 있어 보인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과 거의 1년 가까이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모님들과는 꾸준히 연락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모님들이 제 남편한테는 친어머님과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모님들도 어머님과는 절연했어도 자기들이랑은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오히려 저희를 더더욱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울면서 저희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어머님을 뵀던 거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어머님 때문에 저희는 엄청 당황했었는데요. 얘들아, 오랜만이다. 1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어요? 저 어머님이랑 할 말 전혀 없는데요. 그래, 당연히 너 입장에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게 당연하다.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찾아왔다. 늦었지만 내 사과 받아줄 수 있겠니? 왜 이제 와서 사과하세요? 부자 남자친구 만났다고 더 이상 우리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사실 나 갈 곳이 없어. 한동안 모텔에서 지내긴 했었는데 여자 혼자서 모텔에서 지내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돈도 돈대로 나가서 결국 너희한테 염치 없이 이렇게 찾아왔네. 어머님, 저희 어머님 사과 받아줄 생각 죽어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일 절대 없었으면 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아니, 아주머니, 당장 나가주세요. 남자한테 눈 멀어서 우리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아줌마였어요. 돈 많은 남자친구는 어디에 두고 왜 저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본인 집까지 팔아서 그 돈 저희한테 전부 줄 때는 언제고. 나 사기당했다. 지금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너희들 뿐이라서 용기 내고 찾아왔어. 아줌마가 사기를 당했든 뭘 했든 그 사연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돈이랑 남자한테 눈 멀어서 간 아줌마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혹시 얼굴도 모르는 제 아버지랑도 이런 식으로 만나서 저 낳은 거예요? 딱 봐도 그림이 나오네. 내가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나왔다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어머님은 끝까지 나가지 않고 오열을 하시길래 참다 못해 남편은 결국 그런 어머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첫째 이모님과 전화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모님들은 어머님과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다고 해요. 이모님께 듣게 된 어머님의 근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는데요. 전셋집을 팔고 1억이란 큰 돈을 저희한테 주고 난 뒤 몇 달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까지 했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네요. 근데 그 이후로 남자친구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의 남자친구가 주가 조작을 하면서 회사 경영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서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더니만 결국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요.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차, 건물, 땅 등등 한순간에 사라졌다네요. 그동안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명품들을 모두 팔아서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 돈이 모두 떨어져 결국 저희한테 찾아왔다고 합니다. 명품들 모두 판 돈까지 전부 다 썼으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된 꼴이죠. 저희가 받아주지 않은 뒤 어머님은 이모님들 집에서 돌아가며 지내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첫째 이모님 집에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생활비 한 푼 내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첫째 이모님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보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둘째, 셋째 이모님 등등 모든 이모님들 집에 돌아가며 지내다가 이모님들 전부 어머님 꼴도 보기 싫다고 앞으로 이렇게 멋대로 살 거면 자매고 뭐고 그딴 거 다 무시하고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하셨다네요. 결국 언니들까지 잃게 된 어머님은 갈 곳이 없고 돈도 없어서 식당에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숙식 제공 모두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맨날 혼나가면서 일한다고 했어요. 언제 한번 우연히 첫째 이모님이
동네 식당에 가서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식당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요. 하필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식당이 아저씨들이 많이 다니는 식당인데요. 가끔 밥이랑 술을 같이 드신 아저씨들께서 어머님께 많이 치근덕거리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연세에 비해 동안이고 이쁜 편이니까 아저씨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참고 일하고 있다네요. 그 뒤로 어머님께선 절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님한테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경고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카페에서 만났었는데요. 오랜만에 어머님을 뵀던 거였는데 살이 엄청 빠지셨고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랜만이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왔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가 내 말을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암 판정을 받았어. 유방암 2기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병원 치료 받을 수가 없는데 혹시 괜찮다면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있니? 어머님, 또 돈 달라고 저 부르신 거예요? 예전이랑 같은 수법으로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네요. 그때도 유방암 걸렸다고 저한테 돈 빌리셨잖아요. 그 말을 또 믿으라는 건가요? 돈이 필요하면 색다른 방법으로 빌리시지 또 암에 걸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암 맞아. 너가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 갖고 올게. 정말 유방암 맞아. 나도 더 이상 너한테 돈 얘기 절대 안 하고 싶은데. 어머님, 앞으로 저한테 돈 달라고 연락하는 일 없으면 좋겠고 얼굴 보자는 연락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연락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뵙기 위해 나온 겁니다. 정말 암이라면 이모님들께 연락을 하든 뭐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수술 받으시고요. 어머님을 카페에 두고 전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한테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돈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안 준다고 하네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는 걸 믿지도 않았고요. 이모님들도 어머님의 전화를 일절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들도 어머님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모님들께도 알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알 방법이 있냐면서 정말 아프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어머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워낙 미모가 출중하신 분이라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을지 수술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하신 분이라서 예전처럼 남자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에서 일한 뒤로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절연하며 지내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상상이 안 갔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한테 생길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항상 하는 말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요. 이모님들과 명절 때마다 만나 뵙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모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면서 항상 저희를 안쓰럽게 바라보세요. 남편은 그런 이모님들은 엄마라 생각하고 살겠다며 말하고요. 저도 남편처럼 이모님들이 제 시어머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습니다. 이모님들도 여전히 절 많이 이뻐하시고요.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다고 하는데 욕심이 너무 과하면 결국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 계기로 욕심을 적당히 부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부부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얼마 전 임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상태라 한창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임신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었는데 임신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몸과 마음이 다 편해서 그런지
임신이 바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회사에서 일을 잘한 덕분에 연봉도 쑥쑥 올랐고 조만간 승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생긴 김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곧 이사할 예정이에요. 요즘 좋은 일이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어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과 그런 일이 있게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이 해결된 이후로부터는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만 가득 생겼습니다. 고부 갈등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라고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전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님, 그런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유부녀라면 다들 믿지 않으실 거예요. 시집간 친구들도 현재 고부 갈등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가 정말 부럽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받을 스트레스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서 좋겠다면서요. 남편이 어머님을 평생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철없는 어머님과 평생 살면서 고통스러울 바에 안 보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제 앞으로 죄책감 이런 감정 느끼지 않고 제 아이와 남편에게 집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고 답답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고부 갈등을 제대로 겪고 있는 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며느리들 항상 힘내고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